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민수라는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바쁜 생활을 뒤로하고 잠시 쉬고 싶어 마을로 내려온 지 3개월째였다. 민수는 매일같이 주변의 산과 들을 오가며 마을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마을 근처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오래된 숲길로 산책을 나섰다. 그 숲길은 미신이 많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의 길이라고 불렸다. 옛날에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명확히 전해지지 않았지만 그 숲길을 걷던 사람들이 종종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민수는 그런 이야기들을 반신반의하며 숲길을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평범한 산책길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숲속의 기운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주위는 점점 어두워졌고 나무들의 그림자가 기괴한 모양을 만들어냈다. 그 순간 민수의 등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발걸음을 재촉할수록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다. 마치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자신을 관찰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민수는 그 느낌을 지워버리려 했으며 빠르게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길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다. 계속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제자리를 맴도는 느낌이었다. 당황한 민수가 방향을 잡아보려 할 때 숲 한가운데에 오래된 오두막 같은 건물이 보였다. 민수는 혹시 누군가가 있어서 길을 물어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오두막으로 다가갔다. 오두막은 낡고 버려진 듯했지만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민수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굳게 잠긴 것 같던 문은 스르륵 열리며 민수를 초대했다. 오두막 안은 의외로 따뜻하고 밝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알 수 없는 기운과 기묘한 분위기만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때 숲 밖에서 들리는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가라, 돌아가야 한다. 민수는 그 목소리를 따라 바깥으로 나가보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오두막 안에 발이 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다.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주위를 살피던 차에 오두막 구석에서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글자는 또렷했다. 나는 이곳에 갇혔고 나가지 못한다. 다음 재물은 누구일까? 글을 읽자마자 민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내 오두막 안의 불빛이 점점 희미해졌고 민수는 급하게 오두막 밖으로 뛰쳐나왔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길이 뚜렷하게 보였다. 그는 전력으로 숲길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마을 어르신에게 어제의 경험을 이야기하니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길은 예전부터 전설이 있어. 귀신이 자신의 자리를 대체할 재물을 기다린다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다시는 그 숲길에 가지 않겠다 다짐했다. 민수는 이 일을 계기로 시골 생활을 끝내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그의 꿈속에 오두막이 나타났다. 그리고 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민수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오두막의 문이 열리기 직전에서야 잠에서 깨어났다. 이후 민수는 마을을 떠났지만 가끔씩 그 숲에 오두막 꿈을 꾸곤 했다. 그리고 그 꿈이 반복될 때마다 꿈속에서 다가오는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언제까지 이 괴로움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마치 숲속에 그 오두막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결국 민수는 어느 날 꿈속에서 문을 열고 마주할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민수는 누구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지만 민수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그는 숲속 그 오두막에 갇혀버린 듯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그 숲길의 소문을 조심스럽게 전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고 한다. 돌아가라, 돌아가야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집이 있었다. 이 집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귀신의 집으로 불리며 밤이 되면 그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오싹함을 느끼곤 했다. 몇몇 용감한 청년들이 탐험을 위해 그곳을 찾았지만 다들 이상한 경험을 하고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집에는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지만 바로 그 이후로 한 젊은 부부가 저렴한 가격에 이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직장에서의 긴 하루를 마치고 새로운 집에 입주했다. 처음 몇 주간은 마치 꿈만 같았다. 부부는 평화롭게 지냈고 시골의 여유로움에 만족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희미한 발자국 소리, 벽을 긁는 소리, 그리고 한밤중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 남편은 이 모든 것이 아마도 오래된 집의 특성일 거라고, 나무가 삐걱거리는 것이라고 말하며 아내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아내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하루는 그녀가 혼자 집에 있었고 갑자기 부엌에서 그릇들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부엌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로부터 몇 주에 걸쳐 그녀는 누군가 그녀의 귀에 속삭이는 것 같은 착각에 시달렸고 TV가 스스로 켜지거나 꺼지는 일도 발생했다. 부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면서 마을의 토박이인 한 노인을 찾아갔다. 그 노인은 집에 얽힌 끔찍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 집에는 오래전 비극적인 사고로 가족을 잃은 여자의 혼이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강한 원한을 품고 죽어갔고 그 이후로 이 집을 떠도는 영혼이 되었다고 전해졌다. 무서워진 부부는 집을 정리하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이사를 준비하던 마지막 밤, 두 사람은 광하는 큰 소리와 함께 침실 문이 폭발하듯 열리는 것을 경험했다. 그 문 앞에는 안개처럼 희미한 형체가 서 있었다. 그것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부부를 바라보고 있었다. 부부는 두려움에 빠져 서로를 꼭 끌어안았고 그러자 형체는 천천히 사라져버렸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서둘러 집을 떠났다. 마을 주민들은 그들이 겪은 이야기에 대해 더 자세히 묻고 싶어 했지만 부부는 그저 잊어버리고 싶을 뿐이었다. 결국 그 집은 다시 비어버렸고 마을에 또 다른 전설로 남겨지게 되었다. 이후로도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지만 그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며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와 호기심을 동시에 자아냈다. 어떤 이는 그곳을 실제로 겪은 일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는 단지 상상 속의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지나가는 이들에게 알 수 없는 오싹함을 전하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살아가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낡은 주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곳은 한때 많은 사람이 살았던 번화한 곳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잊힌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에게는 이 집이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대학 진학을 앞둔 딸 혜진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집은 오랜 세월 동안 헌집이라 마당은 잡초가 무성했고 창고는 무너질 듯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이곳에서 평온한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은 각종 수험 준비로 인해 늦은 밤까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방은 2층에 있었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넓은 정원이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창밖에서 무언가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인가 싶었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의 형체처럼 보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자신의 눈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무시했지만 며칠 후 비슷한 시간이 되자 다시 그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창문을 열어 그 실체를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혜진은 창문을 열고 바깥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며 창문을 닫으려고 할 때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그녀의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는 재빨리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그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이 잠든 후 갑작스럽게 집안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집이 오래돼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세졌습니다. 어느 날 밤 매서운 바람 소리와 함께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혜진은 깜짝 놀라 일어나 창문을 확인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서둘러 방문을 잠갔습니다. 한동안 이상한 일 없이 지나가던 어느 날 혜진은 방 청소를 하다가 오래된 책상, 서랍에서 낯선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인물들 중 한 명이 그녀가 자주 보았던 그림자와 비슷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이 사진에 대해 물었고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오래전 이 집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고란 이 집에 살았던 한 가족이 불의 사고로 모두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 집은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으스스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혜진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부터 더 많은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그림자가 계속해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혜진은 용기를 내어 그림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소리 없이 한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래하듯이 과거의 기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이 집의 예전 주인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족에게 가고 싶다며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그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집 내부의 불길한 인기척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상하게도 어느 정도 아쉬움을 느꼈지만 가족과 함께 더 이상 이상한 일 없이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